박근혜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그때 그 당시에 제일 크게 든 데가 어디였나요? 예, 고등어구이였잖아요. 고등어구이가 26배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그 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완전히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누군가가 그런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그대로 또 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런 것처럼 아주 신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당연한 것처럼 고등구이 구워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었잖아요. 정말 그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환경의 문제가 진짜 화력발전소 때문이다. 뭐 그러니까 원전하고 화력발전소를 짓느라고 바닷가 쪽에 가보면은 완전히 철조망 같은 거 쳐놓고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즐기는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하는 어떤 그런 충분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바닷가를 끼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은.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거의 대부분 다 진짜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바다가 완전히 바위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 또 매립을 해가지고 누가 매립을 허가해 줬는지 모르지만은 매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어디 건물에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풍경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흉물스러운 상황으로 많이 변해 있더라니까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고등어구이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부분 부산 시장들도 대부분 다 이제 자한당 새누리당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산에 해운대만 해도 완전히 매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고층 아파트를 뭐 60층, 80층, 100층 이렇게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이 다 막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가 고등어구이 얘기할 때는 진짜 완전히 기절을 할 뻔했어요, 진짜. 그랬었는데 그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그동안에는 이제 박근혜 때 갑자기 밀어닥친 그 엄청난 미세먼지의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 됐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미세먼지가 다시 또 우리나라를 덮쳐버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때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이 그때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뻔히 그때 어떤 상황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노력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하나도 성과가 없는 건 사실이죠. 어쨌든 그때 고등어구이 타령을 했었던 황교안도 박근혜하고 한 통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황교안이 미세먼지는 전부 다 문정부 탓이다. 그러면서 문세먼지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황교안이라는 사람 말하는 게, 이 사람 좀 약간 좀 모자랑 땡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그때 그 당시에 놀고 먹고 뭐 개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보면은 그냥 그 기회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그 능력만 발휘했던 아주 야비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니까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도 진짜 기가 막히지만은 황교안이 이런 말 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 거는 똑같거나 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꽝꽝 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에서 완전히 파상 공세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딱 뒤집어진 겁니다. 2년 동안에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노력이라도 하고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뭐 중국에 가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뭐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세먼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노력한 만큼 조금이라도 개선되겠지 하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어떤 그런 위안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내내 그냥 그 안에서 싸움만 하느라고 뭐 해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황교안이나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은 또 북미 회담, 북비핵화, 미세먼지, 나라 망친 문재인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한 소리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신문에 나오니까 뭐 가만히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큰 소리 치고 나면은 누구라도 기사를 내주니까 그냥 이 사람 작전상 한번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자기들 역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지금에 와서도 뭐 더 하거나 아니면 똑같으니까 참 실망스러워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유시민이 이제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공격을 해댔었죠. 그 완전히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일반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는 걸릴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핵보다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 핵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혹은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나 똑같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서 진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깊숙하게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어떤 해결책을 하나씩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자기도. 그러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또 미세먼지에 대한 노력을 지금까지 뭐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결과다 이렇게밖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감과 또 이제 배신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불안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뭐 지금 뭐 이라도 중국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더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은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안도감이라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경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책이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제일 그 눈여겨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싸게 썼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래서 자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참으로 성견지명이 있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그냥 막 너무 있잖아요. 적폐들의 그 또 토건족들 있잖아요. 그 족들하고 지금도 뭐 이제 여전히 괴롭히고 있죠. 온 방송국들 하며 연합뉴스가 제일 심하죠. 요새 다시 또 그런. 그때도 그 와중이었어요. 와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었거든요. 일단은 제일 1번은 미세먼지의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도민 알림 서비스를 하겠다고 1번에 이제 그 제1번, 그 다음에 2번은 전기차 수소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나 수소차가 지금 일반적인 차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일단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또 새 차잖아. 무조건 사야 되면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 차를 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공주차장에서 요금을 감면을 해준다거나 또 통행료 있잖아요. 그런 걸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문제인 겁니다.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도 전기차를 2022년까지 3만 대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를 620대. 그러면은 이제 주유소처럼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 충전 인프라를 1.5만 개. 그리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6개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경기도에서 성견 지명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도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의 안도감,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도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미세먼지 배출 미세먼지 배출원, 차 같은 거 노후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오래된 노화가 많이 진행된 차 있잖아요. 막 가스 배출이 너무 심한 차. 그런 차는 아웃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도 문제지만 실내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 개선에 앞장서겠다. 그것도 먼저 발표를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아주 빨리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금 미세먼지가 그때 이 얘기할 당시만 해도 미세먼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좋아지려나 했었는데 역시나 뭐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그동안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또 드러나기 시작한 거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차차 좋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제 싸게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가격을 치러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에너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쓰려고 화력발전소 하려고 하고 싸게 쓰려고 경유차 하려고 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안 돼요.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어를 구워 먹지 말라, 뭐 문재인 탓이다, 김무성 있잖아요. 황교안도 지도 옛날에 박근혜와 같이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뭐 문세먼지다 이러면서 어거지 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대책을 내놓을 생각도 없고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할 만한 역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황교안이 보니까. 너무나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아주 그 수구꼴통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면모를 골고루 다 갖춘 아주 꼰대 아저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황교안에게서는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싸우는 것도 나쁜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는 맞죠. 잘못한 건 맞지만은 이렇게 자기들이 그때 그 당시에 아주 그 고등어 얘기를 할 정도로 무능을 보여놓고는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말 했었던 적도 없는 것처럼 전혀 우리가 전부 다 잊어먹었을 줄 알고 있잖아요. 완전히 딴 인격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가정스러운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런 가정스러움에 대해서 전혀 우리 사람들이 못 느끼는 줄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바보 멍청한
바보이고 또 멍청한 꼰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부산의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완전히 그냥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그냥 뺑 둘러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좀 정이 떨어졌었거든요. 부산을 정말 저는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바다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정말로 무정부나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있잖아요. 이명박 그래놓고 지금도 이제 풀려났는데요. 정말 너무나 악몽이에요. 진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나중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바이.